자, 세 번째 우리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의 세 번째는 낙폭과 대 대형주입니다. 그렇게 사실 긍정적인 답을 해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일단은 오늘 오랜만에 형님 강세 시장이었잖아요. 자동차, 금융, 화학까지 반등해주면서 기간의 외인에 이제 순매수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카카오와 네이버를 보자면 언택트 주도주들이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다른 종목들로 조금 쏠린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언택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다시 경기 민감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되는 건지 좀 어떻게 의미를 좀 여겼을까요? 경기 민감주에 지금 이제 다시 좀 이렇게 공략을 하기보다는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어려워요, 사실은.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요. 제가 뭐 이제 방송 중에 종목은 이제 무료 종목은 무료 공략주는 못 드린다고 했지만 또 이런 힌트는 잘 드리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힌트를 드렸는데 만약에 수익을 못 내셨다. 이거는 본인이 공부를 안 하신 겁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종목은 이제 앞으로는 말은 안 해드려도 이렇게 힌트를 드리니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 민감주보다는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은 제가 저번에 이제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도 중국 관련주 볼 거면은 밥솥 봐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지금 밥솥 엄청 올랐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이제 사실 밥솥만큼 조금 더 올라갈 이런 그런 섹터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거를 제가 이제 이미 전부터 조금 힌트를 드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관련돼 가지고 시진핑이 자 이제 연말에 방한이 계획이 있으니까 자, 요 부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된다. 방안이 안 되더라도 시진핑을 안 보내더라도 그 이제 그 고위급 관료를 보낼 확률이 되게 많으니까 시진핑 굳이 안 오더라도 중국 관련주들은 좀 움직여 줄 거다. 화장품이라든지.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화장품 섹터 되게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요 섹터 공부해가지고 화장품 섹터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아직 여행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지금 무리가 있으니까 절대 그런 쪽으로는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불확실성이 너무 강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에 갑자기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사실 기술적인 얘기보다는 좀 마인드 쪽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눌림 매매가 있고 이 돌파 매매라고 하잖아요. 경기 민감주 얘기가 나와서 이런 매매의 흐름이 좀 달라볼 수가 있는데 좀 개념을 조금 잡고 저희가 네 번째 키워드를 좀 가도 될까요? 네. 우선은 이제 이 주식이라는 거는요. 필연적으로다가 오르내림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오르내림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종목을 고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리고 뭐 비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사실 이 하나만 꼽자면 바로 타이밍이 아닐까. 그 오르내림 속에서 내가 정확하게 공략할 지점을 찾아서 들어가는 그 타이밍. 그래서 이 타이밍이 주식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매수 타이밍도 정말 중요하지만 매도 타이밍 역시나 중요한 게 또 타이밍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매도할 거 없이 정말 중요한 걸 딱 하나만 뽑자면은 바로 타이밍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필연적으로 아까 이제 오르내림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조금 타이밍이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타이밍이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안 좋은 분들은 주식이 떨어지면은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투자한 섹터가 어느 섹터이고 이 섹터의 순환이 돌아와 줄 법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섹터인지 재료가 강한 섹터인지 그리고 이슈가 있는 섹터인지 그리고 그 섹터 안에서 내가 가진 종목은 얼마만큼의 변동폭이 있었고 과거에 얼마만큼의 힘이 있게 힘을 발휘했는지 이런 부분들만 우리가 조금만 체크를 한다 그러면 사실 떨어지더라도 조금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주식의 오르내림을 간과하고 내가 사자마자 오를 거라는 큰 착각과 환상에 빠져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심리가 약해지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멘탈이 무너지기 때문에 정말 좋은 종목을 사놓고도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손절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운 좋게 이거는 사야면 안 되는 종목인데도 그냥 타이밍 좋게 들어가서
뭐 한 10%, 15% 이렇게 익절을 보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마인드를 우리가 지키려 그러면은 사실 공부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그 종목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어도 3가지 이상은 내가 정말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의 만약에 확신만 있다 그러면 사실 떨어지더라도 불안할 필요가 있을까요? 불안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수를 할 때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정말 왜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이걸 내가 매수하는 이유, 이런 정말 중요한 이유들을 딱 3가지만 우리가 머릿속에다 그리던가 아니면 서술을 해가지고 딱 메모를 해두시면은 이 종목을 왜 사는지 내가 확신을 갖고 이미 매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주식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할 때에는 그 종목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변 지인들이 뭐 사라 그래서 혹은 뭐 누가 추천해 줘가지고 말도 안 되는 비중과 말도 안 되는 종목에 그렇게 들어가시면은 정말로 좀 많이 이 손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먼저 고치는 연습부터 하시고 그리고 마인드를 다시 재정착하시면서 주식 투자에 새로운 마음으로 임하시다 보면은 조금씩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 제가 다 케어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홍 전 대표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요. 저와 함께 새로운 주식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제가 어필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향을 뭔가 잘못 잡으시거나 이제 뭐 제대로 하지 않으신 분,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홍 전 대표님 방 들어오시면요. 다양한 정보 그리고 뉴스, 시황 등 분석해서요.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서로 자유롭게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질문, 답변하면서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장이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소 50분이라는 이 시간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꼭 지금 들어오세요. 자, 알겠습니다. 우선 마지막으로 일단 우리 오늘의 시장을 봐서 사실 우리가 코스피 2200선을 과연 뚫을 수 있을 것인가가 시장의 관심이더라고요. 네. 우리가 점진적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나가긴 하되 2200선을 뚫을 수는 있을까요? 이제 네. 코스피를 2200을 뚫느냐 안 뚫느냐가 지금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정말 이게 정말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우리 이제 증권 방송들이 많잖아요. 네네. 경제 방송들도 많고 그러면 전문가들 지금 나와가지고 2200선 뚫느냐 안 뚫느냐 이런 얘기들만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왜 중요한지 전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무엇이 중요한데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2200선을 뚫더라도 지금 좀 바닥 끼는 종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마디로 지수 플레이보다는 좀 종목 플레이가 그렇죠. 눈에 띄고 있는. 지금은 종목 순환을 봐야 될 텐데 계속 지수에 왜 포커스를 맞추냐 이거죠, 제 네. 말은. 정말 의미가 없고요. 2200선을 뚫든 안 뚫든 어찌됐건 지금 바닥에서 기고 있는 종목들은 아직까지 올라와 주기에는 시기상조. 그러면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2200선을 끌고 갈 중요한 종목들, 이 종목들은 과연 왜 올라갔고 그 올라간 게 어느 기대감인지, 그러면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변동성은 크다 안 크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지수가 언제든 흘러내리더라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 이런 이 관점으로 봤을 때 2200선을 뚫냐 안 뚫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앞으로 언제 시장이 흘러내리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2200선은 터치를 할 수는 있어요. 터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지수가 시장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수를 이끌어가는 일부 품목들로 한해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부 품목들이 그냥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 그 일부 품목들이 빠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지수는 어떻게 된다? 하락이 계속 점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여기서 그린 뉴딜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고 네네.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 코로나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낮아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 다양한 거 있잖아요. 뭐 디지털 관련주, 뭐 혈장 관련주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지금 그 중국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많이 떨어졌어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럼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같이 떨어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지수를 이끌고 있고 지수를 이끌고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순식간에 빠지면은 지수는 어떻게 된다?
그대로 곤두박질이다. 요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 2200 뚫리냐 안 뚫리냐 이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거네요.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주보다는 우리가 성장주 쪽으로 가고 있고 내 수익을 좀 얻으려면 이러한 이 홍 전 대표님의 측면에서 지금 가고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대로 그냥 꾸준하게 따라가는 이러한 흐름이 더욱더 올바르고 안전하다 이러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마지막의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이번 주 일정 전망입니다. 오늘 사실 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주 일정 체크 포인트의 표를 짧게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일정들이 너무 중요한 게 맞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일단은 뭐 주말에는 EU도 있고 내일은 일단 바로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떠한 정책주가 더욱더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러한 일정 체크 포인트에 관련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지금 이제 14일 날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가 되잖아요. 네네. 요거는 지금 이 네 개 중에서 가장 변동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등락률이 심할 거고요. 관심이 이제 집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국 2분기 GDP 성장률 발표. 요거는 사실 중국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중국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지금 중국 지수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지표도 너무 잘 나오고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수급이 몰린 시장이 어디일까? 중국이거든요. 아시아에서. 네네. 아시아 증시에서 수급이 몰린 게 바로 중국인데 그럼 과연 그 수급은 왜 몰렸을까라는 거죠. 자,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를 보자면은 최근에 이제 내수주들이 많이 올랐고요. 네. 그리고 은행주들, 증권주들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근데 왜 은행주들, 증권주들, 그리고 내수주들이 올랐을까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체크 포인트를 찝어볼게요. 첫 번째로 중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해외 상장을 원래 목표로 했었어요. 그런데 해외 상장에 저지가 생겼죠. 미국이라는 큰 가림막에서 지금 중국 기업들 전부 다 상폐를 시킨다. 상장 자체를 지금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선회를 하고 있어요. 어디로? 그냥 자국 시장으로 선회 상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신규 상장들이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재밌겠죠.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유럽이라든가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제 우리 민주주의 국가들은 하나의 어떤 정책을 발표하고 그리고 그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어디에 동의가 필요합니까?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리고 상당한 많은 투표와 의결권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뭐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당 독재 체제입니다. 그죠? 독재 네.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정책들을 발표를 할 때 속전속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냥 하라 그러면 까라 그러면 까야 되는 게 네. 바로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자면은 금리 인하 중국이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그죠? 자, 내수주 같은 경우 지금 그 내수 살려라 그러면 어떻게든 금리 인하 시켜서 내수 살려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다 상승한 거 보자면은 중국에서 그냥 그 독재 체제로다가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쏘니까 내수주들 올라오고 그리고 증권주들, 은행주들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많이 올랐으면 어떻게 된다? 변동폭이 커질 수밖에 네네. 없다. 그럼 중국 증시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그럼 자칫 버블일 수도 있는 상황일까요? 버블이죠. 상당히 버블이죠. 왜냐? 지금 이제 중국은 사실 정말로 지금 좀 힘든 상황이에요. 네, 더 이상 금리 내릴 것도 없고 이제는 진짜 좀 힘든 상황인데 여기서 어떠한 추가적으로 정책을 발표한다 그래도 조금 이제 뭐 탄력을 받고 상승을 할 수는 조금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나 기타 투자자들은 그걸 알겠죠 아무래도 그런 사실들을.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에서 자본 이탈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자, 그럼 그 자본 이탈은 뭘 의미를 하냐? 자, 중국 시장에 어찌됐건 이제 낙폭을 의미를 한다라는 거겠죠. 지금까지 올라간 종목들을 보자면 많이 올라가고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빠질 수 있는 자리고 그리고 이제 자본 이탈. 외인 자본 이탈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중국 증시가 조금 흘러내릴 수 있는 상황.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자면은 중국 증시가 앞으로 하반기에 조금 탄력받는 장세를 이어가기보다는 조금 숨고르기 혹은 조금 전진적으로 조금 빠지는 그런 장세를 이어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지금 이 이슈 있잖아요. 네네. 이 2분기 GDP 성장률 발표 이슈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우리가 뭐 관계 없이 바라봐도 될 것 같고요. 그 수출입 동향도 사실 나오거든요. 네네네. 이게 미중 네. 무역 관련해서도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이쪽은 좀 주목을 해봐도 될까요? 요거 같은 게 수출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죠. 예. 수출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네네. 이제 중국의 이제 뭐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 지금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음에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금통위와 22 통화 정책이 열리거든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코멘트를 해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것보다도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저 외인자본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중국 네네. 시장에서.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에서 축을 이루고 있던 중국 시장에서 지금 돈이 이탈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탈된 돈들을 우리나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모멘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 그쪽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참 쏠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일부는 쏠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는 금통이 이제 통화 정책 이거 있잖아요. 요게 그런 이제 외국 자본으로 하여금 네. 어느 정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희가 EU 정상회담이 네. 이틀 열리잖아요. 네네네. 굵직굵직한 분들이 사실 이제 많이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의 재정 정책 기대감으로 사실 올랐잖아요. 여기서 또 잡음이 나오면 우리가 또 지금 상황에서 시장을 또 괴롭힐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맞는 말씀이세요. 네, 좀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부분 충분히 네네.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EU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호재보다는 악재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나마 EU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또 부각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소거든요. 이거 분명히 수소가 이제 또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체크 포인트 가져갈 거는 풍력이랑 수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4가지의 키워드를 계속 진행해봤습니다.